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사이는 뭐예요?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육을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의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조육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글과 답변이 인육 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조육 이사이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네. 기억나죠 오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아 거죠. 이거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2016년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홍보 스티커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게시글에 따르면 지하철, 휴게소, 화장실 등에서 이 홍보 스티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에 이 광고 스티커가 올라오자 장기 매매 조직에서 쓰는 은어잖아. 장기 매매할 때 쓰는 말이 확실함. 누리꾼들 사이에서 귀신 헬리콥터가 장기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은어라는 도시 괴담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귀신 헬리콥터 중 귀신의 뜻은 귀하의 신장이고요. 어머. 무섭죠?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 이 장기별 영문의 첫 알파벳을 이으면 헬리콥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긴 하네. 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거라 생각했던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는요. 장기 매매 브로커가 SNS 등을 통해 장기를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어머. 아 이건 뭐 그럼 이건 도시괴담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건이네요. 팩트입니다. 와.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불법 장기 매매. 호기심도 관심도 절대 가져선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7년 6월 한 여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올린 글 하나가 일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뭔데요? 뭐지? 어느 늦은 밤 작성자의 아들 A군은 집에 가려고 일산 주염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간절한 목소리. 학생
아니 저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어요? 아니, 팔에 힘이 빠져서. A군은 흔쾌히 남자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나오지? 저기 미안한데 건물 안까지 더 들어가 줄 수 있어요? A군은 뭔가 꺼림칙했지만 설마 하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뭐 누군들 저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A군이 그만 가보려고 하자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라는 등 자꾸만 남자가 시간을 끌기 저때 시작했습니다. 나왔어야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A군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불이 나게 빠져나왔는데 네. 그런데 기다리라는데 어디가? 그리고 조금 뒤에 A군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뭔데? 누군가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던 남성은 일어서서 전화를 진짜? 통화를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그 뭐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자, 일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휠체어 아저씨 괴담. 결국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아저씨 얘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산에 거주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살짝 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더러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괴담이 됐군요. 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났고 헛소문임이 밝혀졌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네요. 만취 여대생 일어나 보니 신장 도난. 맞아.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 뭐 어느 나라 갔더니 뭐 택시 탔더니 뭐가 없어졌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자,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중국의 한 여대생이 쓰촨성 대학교 학생들이 개최한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초면이었지만 빠르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가 와인을 몇 잔 더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정신을 차린 여대생이 눈을 뜬 곳은 침대도 소파 위도 아닌 얼음이 가득한 욕조 안. 어머머.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쪽지 하나. 120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넌 곧 죽게 돼. 덜컥 겁이 난 여대생은 곧바로 응급의료센터인 120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얼른 허리 뒤쪽을 확인해 보세요. 다급한 의료진의 말에 바로 허리를 확인했는데 무려 20cm 이상 찢어진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상처는 신장을 적출한 수술 자국. 그러니까 저런 신고가 얼마나 많았으면 바로 허리 뒤를 확인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범인은 같이 술 마신 남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여대생 신장 도난 사건은 모두 페이크. 당시 국내 기사에서 이 사건의 출처로 언급한 정치단체는 아예 확인이 불가. 무슨 단체예요? 예, 저 단체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단체인 거예요. 아니 저 기관명으로만 봤을 땐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하는 단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기적출 괴담에는 한 가지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미 지역을 휩쓸었던 도시 괴담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국적, 성별만 다르고 기본적인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라기보다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무서운 것 같긴 하죠. 네. 핫한 실화입니다. 자,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책정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을 보장한다는 서빙 아르바이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 면접을 진행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메뉴판 글씨가 작아서 그러는데 혹시 안경 끼나? 가게에서 흡연이 안 되는데 담배는 피나? 자,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닌 제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SNS 괴담입니다. 자, 그런데 괴담과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던 A군 형제와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지내던 B군은 배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K씨 일당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 그러나 이들이 제안받은 것은 장기 매매였습니다. 겁에 질린 A군 등이 이를 거절하자 또 다른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서울까지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아이고 웬일이야. 그러나 K 실당의 진짜 목적은 물건을 배달해줄 사람이 아닌 가출 청소년들의 장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범행 직전 부산 해운대 경찰서 강력 4팀에 의해서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죠. 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 아닐까요?